안녕, 클래스가 다른 영어 카이쌤이야. 이번 시간에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공부법 영상을 준비했고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어. 나한테 딱 맞는 최적의 공부 장소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집, 카페, 독서실, 스카, 도서관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 있잖아. 이 장소들의 장점, 단점 이거를 딱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각 장소들을 얼마나 추천하고 추천하지 않는지 이거를 별점으로 나타냈거든.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 자, 근데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게. 사실 너가 있잖아. 카페에서 공부하든 독서실에서 공부하든 도서관에서 공부하든 큰 차이가 없어. 왜? 집에서만 안 하면 되거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집에서 있잖아. 공부할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은데 공부할 생각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 집은 내가 별점 한 개를 줬거든. 여기서 절대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야. 사실 집에서 공부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여. 집에서 공부하면 시간도 아끼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아낄 수 있고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절대 다수의 학생들, 한 전교 1등, 2등 이런 애들을 제외한 95% 이상의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가 안 돼. 나도 집에서 공부가 절대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간의 의지는 환경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 근데 가족들이 삼시세끼 내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 먹어. 그럼 다이어트가 되겠어? 실패하겠지. 그리고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지. 집에서 공부하는 게 딱 이 느낌이거든. 너가 집에서 공부하면은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수많은 유혹들이랑 싸우는 거야. 핸드폰 하고 싶은 유혹, 게임 하고 싶은 유혹, 또 무엇보다 침대에 눕고 싶은 유혹. 이런 적 한 번쯤 있지 않아? 내가 공부하고 화장실에 갔어. 그리고 공부방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가지고 한 1분, 5분 누우면은 그때가 진짜 세상 행복하잖아. 근데 그 순간이 행복한 만큼 다시 공부를 하는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나도 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별짓을 다 해봤거든? 집에서 공부하려고 독서실 책상도 사보고 방문도 잠궈보고 뭐 침대도 치워보고 그랬었는데 아니야. 결국 아무리 나가기 싫은 날에도 결국에는 어디든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더라고. 그게 단순히 공부가 잘 되나 뿐만 아니라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체가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일단 잔소리로 절대 집에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시작을 하고 싶고, 다만 이런 경우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해야 돼. 시험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렸다든지. 이때는 나는 너가 최소한 이 세 가지 원칙만 딱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도 실제로 집에서 공부할 일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원칙을 무조건 지키거든. 이걸 하나씩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외출복을 입어. 그러니까 잠옷 입지 말고 불편한 옷 있지. 이 외출할 때 입는 옷들을 하나씩 입어주는 거야. 우리가 잠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려. 쉴 때 입는 옷이니까.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긴장을 유지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거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는 특히나 공부할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티 있지. 이 검정 후드티를 항상 입어. 왜냐면은 이걸 입으면은 침대에 누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침대에 못 눕게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야. 왜 침대에 못 눕냐? 검은 옷이잖아. 침대에 누우면은 보풀이 다 붙어. 그래가지고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옷을 벗고 눕기에는 조금 자괴감 들고 추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데 해보니까 훨씬 달라지더라고.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 그래서 너가 집에서 공부할 때 뭐 침대를 치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안방문을 잠궈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인간적으로 핸드폰은 같이 침대 밑에 놔두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꺼내 놓잖아. 펼치지도 않고. 그런 것만으로도 집중력이랑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그래서 정말 집에서 공부할 때 이 세 가지, 이거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딱 이 정도를 지키면서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너가 이제 드디어 집 밖을 나갔어. 그러면은 80%는 성공한 거야. 잘했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걸 추천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 되게 많이 가지. 난 여기도 되게 많이 추천해. 스터디 카페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당연히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해. 사실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야? 공부하면서 딱 처음 공부하려고 펜 잡았을 때부터 한 5분, 10분 이때가 제일 힘들잖아. 근데 스터디 카페에 가면은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공부를 시작할 때서 오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 일단 문 열면은 내가 돈도 내고 음료도 있고 또 음악 흘러나오는 데도 있고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간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느낌을 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스터디 카페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스터디 카페의 의외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해. 바로 시간제로 요금이 지불된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1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제로 요금을 지불하잖아. 근데 나는 일부러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시간 공부를 해. 그러면은 7시간권, 8시간권 이렇게 끊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다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그래도 돈이 아깝잖아. 한 3,000원, 4,000원.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스터디 카페에 남아있게 되거든. 근데 이 남아있을 때는 되게 고통스럽지만 8시간에 다 채웠어. 아니면 5시간에 다 채웠어. 이걸 다 채우고 나서 집에 갈 때 되게 뿌듯하더라. 그래서 나는 너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조금 많이 끊어봐. 그래서 이거를 끝냈을 때 정말 성취감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 공부를 해주면 되겠지. 이거 자체가 공부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단점.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가격이 조금 빡세지. 가격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크리티컬한데 이런 경우가 많지. 시끄러울 때가 생각보다 많아. 아무래도 스터디 카페다 보니까 이제 단체로 오는 손님들 있고 또 그 손님들 보통 학생들인데 일반화하면 안 되겠다. 보통 손님들 중에서 막 떠들어가지고 시끄러운 경우도 되게 많지. 근데 어떤 스터디 카페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때가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추천해. 너가 사는 곳에 스터디 카페가 여러 군데 있어. 그러면은 여러 군데를 하나씩 다 뚫어봐. 그러면은 공부하면서 기분 전환도 딱 되고 또 무엇보다 한 곳에 갔는데 되게 시끄러워. 도저히 공부가 안 돼. 그러면은 또 집 가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게 아니라 근처에 다른 스터디 카페를 갈 수 있도록 플랜 B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는 스터디 카페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별점 한 4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봤어. 아주 개인적인 별점이야. 자, 반면에 카페는 어떨까? 카페는 당연히 비추지. 일단 카페의 장점은 이게 있어. 가장 자유로운 환경,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집 밖에 나가가지고 카페에 갔거든.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음료도 먹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크리티컬한 단점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눈치 보이잖아. 혼자 요즘 카공족이란 말도 있고 한 2-3시간 있으면 음료 하나 더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좀 눈치 보이니까 집에 가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일찍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더 크리티컬해. 소음이 컨트롤이 안 돼. 물론 적당량의 소음은 공부하는데 필요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카페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꼭 되게 이제 목소리가 큰 분들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단체 손님이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어폰을 꽂거나 이어플러그를 꼽아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카페가 오래 공부할 곳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만 나는 이럴 때는 추천해. 나는 정말 하기 싫은 공부 있지. 혹은 정말 하기 싫은 과제. 근데 한 2-3시간 안에 끝내는 과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카페에 가.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이력서를 쓰는데 되게 귀찮았거든.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창밖 보면서 하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별점은 한 2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자, 그다음 독서실. 독서실은 스터디 카페랑 굉장히 비슷하지. 근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장점이기도 한데 굉장히 조용한 환경이야. 스터디 카페에 비해서 소음 통제가 잘 되고 또 보통 고3이라든지 재수생이라든지 아니면 고시생들이 있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더 조성이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소음에 조금 예민하다 이런 학생들은 독서실에 가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되게 좋은 장점인데 스카와 비교했을 때 동기부여가 독서실에서 잘 돼. 왜냐면은 이 독서실은 보통 이런 손님들이 되게 많아. 한 달권, 2달권 이렇게 기간을 끊어놓고 정해진 자리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독서실을 다니다 보면은 계속 보게 돼. 같은 사람들을. 그러면은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공부하는 사람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고 아니면 나보다 오래 공부할 때도 있고 똑같이 힘들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의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자, 반면에 단점도 뚜렷하지. 내 친구가 되게 잘생겼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실제로 막 쪽지나 이런 것도 그 번호도 많이 따이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독서실에서 1인실에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자기 방을 딱 쓰고 나서 화장실 갔다 오니까 방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대.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설레가지고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죄송한데 기침 소리가 너무 커요. 기침 좀 자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나는 이게 독서실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 너무 조용해. 그래서 나는 독서실을 결국에는 못 가겠더라고. 나는 공부할 때 볼펜도 딸깍거리고 되게 산만하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환경 자체가
내가 소음을 안 만들려고 조심하다 보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그래서 독서실이냐 스카냐는 너가 한 번씩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진짜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별점 한 4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 또 이거는 약간 번외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거든. 아빠는 이제 학생 때 시험 공부 어디서 했냐고. 근데 대답이 되게 의외였어. 어디서 했냐면은 절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1980년대, 1990년대 이때는 절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일상적이었대. 왜냐하면은 절에서 공부하면은 생활이 통제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놀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절에서 공부하기가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지. 자, 근데 우리가 2024년에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 비현실적이잖아. 대신에 절이랑 아주 비슷한 곳이 있어.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관리형 독서실이야. 관리형 독서실은 가격이 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점점 학생들이 많이 찾는 추세야. 왜냐하면은 압도적인 장점이 있거든. 바로 철저하게 관리가 돼.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단순히 출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다가 잠자도 안 되고, 자면은 깨워주고, 핸드폰 써서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또 아니면 공부 플랜을 짜주고, 이런 데가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니게 되면은 너가 좋든 싫든 간에 강제로 핸드폰도 안 하게 되고 공부만 하게 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다니기만 하더라도 순공 시간이 저절로 확보가 돼.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순공 시간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 자, 근데 단점도 굉장히 명확해. 첫 번째, 가격이 일단 매우 높고, 두 번째로 여기 다니는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범적으로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렇게 공부를 한 학생도 여기가 워낙에 이렇게 빡빡하게 관리를 하고 자유가 이제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애초에 공부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데를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고2, 고3 학생들, 특히나 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바짝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난 정말 간절하다, 이런 친구들이 관리형 독서실을 딱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장점이랑 단점이 둘 다 뚜렷하기 때문에 한 별점 3개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마지막으로 별 5개짜리 장소가 있지. 이 얘기하려고 이 영상 찍고 있는 거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 대학교 올라가서까지 그냥 평생 여기에서 주로 공부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요즘 애들은 여기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 여기는 바로 도서관이야. 도서관은 장점이 너무 많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해. 내가 어디서 하고 싶은지 한 도서관 안에서 다양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도서관 갔을 때 보통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어. 그 독서실처럼 이렇게 책상이 되어 있는 곳인데, 또 도서관의 깨알 같은 장점 어필 하나만 하자면은 독서실과 달리 자리가 지정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원하는 자리를 얻으려면은 도서관 여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야 돼. 나는 그것도 되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어쨌든 열람실에서 공부하는데 열람실이 조금 시끄럽거나 너무 갑갑할 때 있잖아. 그때는 어디서 공부하냐면은 열람실 말고 이 도서가 비치돼 있는 곳 있지. 자료 열람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책도 있고 좀 더 오픈된 공간이고 또 어느 정도의 소음도 허용되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 또 나는 노트북실 아니면 컴퓨터실 이런 거도 되게 이용을 많이 했어. 특히나 인강 들을 때 내가 컴퓨터 예약해가지고 딱 들으면은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컴퓨터에서 내가 웹툰 보고 게임하고 이러는 건 되게 한심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유혹이 통제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도서관 안에서 열람실에서도 공부하고 자료 열람실에서도 공부하고 노트북실에서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딱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되게 좋은데 건전한 휴식이 가능해. 자, 도서관은 보통 옆에 뭐가 있지? 보통 옆에 공원이 같이 있어. 그래서 밥 먹고 한 바퀴 걷기에도 좋고, 또 나는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핸드폰을 보면은 너무 또 머리가 계속 안 쉬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책을 계속 읽었어. 그러면은 같은 휴식을 하더라도 훨씬 더 건전하게 생산적인 휴식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이거 2개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자, 다만 단점도 있긴 하지. 단점은 시끄러울 때가 있어.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될 때 있는데 나는 이때는 그냥 열람실을 옮기는 걸로 조금 대처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시험 기간에 붐비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것도 너가 사실은 그냥
오픈 시간 좀 그렇다. 도서관 여는 시간 딱 맞춰가면은 충분히 문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정도의 단점이 있을 것 같고 나는 도서관이 별 5개라고 생각을 해. 내 공부 습관을 만들어준 거에 한 적어도 70%는 도서관에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갔던 그 습관이었다고 생각을 해. 자,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마치면 조금 아쉽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 너가 공부 장소를 선정할 때 많은 기준들이 있잖아. 근데 이 기준들을 4가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 이거 참고를 해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유혹 통제가 되는 거지. 자고 싶은 유혹, 눕고 싶은 유혹, 게임하고 싶은 유혹 이런 거를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집보다는 카페가 좋고 카페보다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도서관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을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일단 1차적으로는 소음이 있겠고 아니면은 좌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은근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터디 카페든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이 의자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편한 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데도 있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너가 근처에 있는 곳을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 가보면서 너한테 맞는 좌석을 찾고 또 소음의 정도에 대해서도 너가 조금 이렇게 나처럼 조금 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쥐 죽은 듯이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가 한번 스스로를 실험하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야. 플랜 B가 있나 없나. 특히나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 같은 경우 사람들이 몰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집 가면 짜증나잖아. 그러지 말고 다른 근처의 스터디 카페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들을 2~3개씩 만들어 놓으면은 너가 그냥 다른 곳을 옮겨가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거리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내가 스터디 카페에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5만 원을 지불하고 한 달에 미리 결제했어. 근데 한 3번인가 갔거든. 왜냐면은 다 좋은데 딱 걸어가지고 25분 거리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날씨가 춥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은 가기가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먼 데는 비추를 하고 또 반대로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내 집 근처 한 3분 거리에 되게 좋은 카페가 있어. 공부하기 좋은 카페인데 거기에서 공부하면 내가 자꾸 집에 일찍 가더라고. 탈주를 하는 거야. 집에 한 3분이면 가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거리는 이거라고 생각해. 한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딱 걸어서 갔을 때 너무 이렇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또 집까지 오기에는 또 귀찮은 딱 이 정도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생각을 해보면서 너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히나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늘 영상 보고 참고해가지고 너한테 딱 맞는 공부 환경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